자, 오늘 일단 어저께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도표나 아니면은 어, 시각 자료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사실은 제가 뭐 교육 방송을 하든 주말 특강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채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든 아니면 국내 선물을 하시든 뭐 옵션을 하시든 뭐 ETF, ELW 등등등등 주식 선물 연계 상품을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뭐 경제학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채권입니다. 채권의 수익률, 채권 금리, 그리고 채권의 가격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거시경제학적인 여러분들이 그 센스를 구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필드에서 뛰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굉장히 막연히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세요.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내용을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금 현재 미국 상황, 앞으로의 미국 상황,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고 제가 했는데 갭 차이입니다. 갭 차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있는데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왜 차이가 나고 이 차이가 왜 좁혀지고 좁혀지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요, 장단기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단은 도표고요. 파란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파란색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제가 이슈를 몇 가지 좀 던져 드릴게요, 먼저.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채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제가 이슈를 뽑아왔는데 간단하게 이 5가지 이슈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를 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대체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를 하느냐? 그리고 왜 국채는 상대 교역국이죠? 상대국에 국채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의 금리가 왜 더 높은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중앙은행은 어떻게 채권으로 경기를 조절하는가? 통화량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페드는 왜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금 들고 나왔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표 다시 좀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해왕 전문가님께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자주 해 주시는 거를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정말 초보님들이 앉아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조금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지금 뭘 나타내냐면 10년물에서 2년물에 국채 금리를 뺀 겁니다, 여러분. 10년물에서 2년물의 국채 금리를 뺀 겁니다. 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2년물, 10년물 국채인가예요? 여러분들 이 신세가 리턴즈 방송을 들으시면서 2년 단기 국채 그리고 10년 단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들으시죠. 그럼 왜 2년물과 10년물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딱딱 어떻게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단기는 한 2년 정도로 보고요. 중기 이상은 10년 정도로 일단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시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재정을, 한 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려면 1년, 2년, 3년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부터 일단은 거시경제학적으로 장기 금리, 장기 국채라고 일단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10년 만기 국채를 중장기 금리로 일단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는 한 2년 정도 일단은 보게 돼요. 단기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물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일단 보편적으로 한 2년물 정도, 우리나라는 한 3년물 정도 일단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2년물과 우리나라는 3년물이냐, 이것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뭔가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제가 어떻게 됩니까? 4년 중임제죠. 4년을 하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은 아니더라도 중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연임이 아니라 중임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또다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4년 중임제기 때문에 2년마다 전 후반기를 일단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를 한 2년 국채 금리로 일단은 보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임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전반기를 한 3년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후반기를 한 2년 정도 볼 수가 있어서 단기 국채 금리를 한 3년 정도 일단은 봅니다. 자, 그래서 왜 2년물, 10년물 국채인가? 2년물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국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국채 금리를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이런 2년물과 10년물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도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10년 장기 국채 금리에서 2년 장기 금리를 뺍니다. 자,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은 것이 일단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시간의 프리미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 돈을 빨리 받으시고 싶겠죠. 그렇죠? 원금 확보를 빨리 해서 이 돈을 다시 어떤 투자처에 돌리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투자처에 돈을 2년 맡겨 놓는 것과 10년 맡겨 놓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맡겨 놓은 사람에게는 프리미엄,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자율로서 이자를 더 높게 지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적 용어로 풀어서 해드리면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일단은 부르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돈을 더 오래 맡겨 놓기 때문에 거기 그 리스크가 생기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그 위험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율을 더 높게 책정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보다 2년물보다 10년물의 금리가 더 높게 됩니다. 자, 따라서 통상적으로 2년물보다 10년물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10년물에서 2년물의 이자율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나오죠. 예, 플러스 지역이 나옵니다. 플러스 지역이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지역이 나오는 이런 행태를 조금 띠기도 해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단기 금리가 오르거나 장기 금리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제가 금리 곡선을 좀 한번 가져왔는데요. 금리 곡선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년물, 2년물, 3년물 쭉쭉 해서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 곡선입니다. 금리 곡선은 항상 우상향을 하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의 프리미엄, 리스크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높게 된다. 우상향하게 된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단기 금리가 2년물, 장기 금리가 10년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은 띄워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게 우리가 패러럴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쭉 수평으로 되면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하게 되는 이런 역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2년물의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10년물의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박스 친 거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박스 친 걸 좀 빠르게 보면 200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 IMF 있었고 미국에는 뭐가 있었나요?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닷컴 버블이 있었고, 자, 두 번째 박스는 뭐가 있었습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하고 모기지론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설명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장단기 금리의 갭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경험치에 의한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항상 뭔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나 아니면 큰 문제점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1980년대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이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미국 경제가 힘든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박스 쳐드린 요 세 개만 일단은 보시면, 자, 이 검은색 기준선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음의 영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넘어서는 이런 시절에는 꼭 어떤 일이 생겼다, 어떤 금융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일단 중요한 것이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넘어서면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이다라는 이런 경험적인 이론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세계 리턴즈 방송에서도 우리 뭐 저나 아니면 해왕 전문가님이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방송을 몇 번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때는 항상 금융적으로 어떤 위기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우리 경험적으로 체득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국채는 상대 교역국의 어떤 의미인가? 국채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미국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국채 이꼴 그냥 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채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미국채는 뭡니까? 누가 보증을 하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이 국채는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입을 한다라고 해도 미국 정부가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다. 그래서 국채 이꼬르 신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은가? 요건 제가 시간의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더 높다. 그냥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경기를 조절하는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죠? 2008년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시장에 뿌리면서 경기를 부양해 왔어요. 자산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해 왔죠. 그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서 국채를 찍어내서 그 국채를 자기네들이 찍어내고 자기네들이 사면서 그 돈을 시장에다 뿌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시장에 뿌린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어떻게 경기를 조절하는가? 국채와 통화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통화량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은 경기를 통화량으로 일단은 조절을 합니다. 통화량으로 조절을 하는데 이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뭐다? 국채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량을 늘린 다음에 이 통화량을 시장에 뿌리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미국 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미국은 굉장히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을 해서 부채를 늘렸죠. 국채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됐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시장에 뿌려진 이 많은 통화량을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그 거두어들이는 정책이 뭡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드는 왜 대차 대조표 축소를 들고 나왔는가?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같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년물 단기금리와 10년물 장기금리가 역전 현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2년물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10년물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실게요. 자, 2년물이 단기금리입니다. 시중금리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2년물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죠. 그죠? 자,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뭐 0.5%를 올리네, 0.25%를 올리네 이런 얘기들. 뭐 금리 인상의 범위와 시기, 어떤 가동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 금리 인상을 지금 뭐 3월에 하든지 6월에 하든지 하여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자, 단기 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단기 금리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역전 현상이 벌어지려면 자, 첫 번째 2년물의 단기 금리가 올라가거나 10년물의 장기 금리가 내려가거나 혹은 2년물의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엔드 10년물의 장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역전 현상이 일단은 발생을 하겠죠. 자, 10년물을 일단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질 거라고 제가 아까 신희지연님 노란톡 질문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 비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두 개의 시장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위험 자산은 그냥 쉽게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위험 자산은 그냥 채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에 관해서 제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향후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있다가 10년 동안 혹은 10년 이후까지. 자,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죠? 주식 시장에 돈이 국채 시장으로 일단은 흘러가겠죠. 위험 자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비위험 자산인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릴 것이고 채권의 수요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채권의 수요는 높아지게 되고 채권의 가격은 높아지겠죠.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그러면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 이 현상이 지금 현상이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자, 다시 2년 시중금리가 올라가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단기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2년물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자, 향후에 경기가 지금 긴축 재정 정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돈 잔치는 없습니다. 그럼 긴축 재정 정책을 쓰기 때문에 돈줄이 죄겠죠. 위험 자산보다는 비위험 자산인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릴 것이고 수요가 높으니까 채권의 수요가 높으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년 국채의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10년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돼서 이 두 개의 금리가 접점을 이루는 어떤 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차트로 가게 되면 이런 0의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의 수렴을 하게 돼서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는 경험적 체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겹치는 것은 굉장히 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드는 왜 대차대조표 축소를 들고 나왔는가? 어저께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보세요. 채권의 금리가 일단은 낮아질 거라고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2년물의 금리가 올라가고 10년물의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접점이 생기면 어떤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페드에서 대차대조 축소를 들고 나온 것은 자, 대차대조 축소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페드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뿌린다 이 얘기죠.
장기 채권을 시장에 뿌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채권을 시장에 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죠. 오케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채권 수익률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채권의 가격, 채권의 금리, 채권 수익률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죠. 자, 다시요. 페드에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다. 그러면 페드에서 가지고 있는 이 10년 만기 국채라고 치면 이것을 시장에다 뿌린다. 채권 시장에 10년 만기 국채의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의 금리,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내려오던 것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게 돼서 2년물과 10년물이 만나는 접점의 그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효과도 일단은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주말 특강으로 이 내용을 굉장히 조금 1주에서 2주 정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주말 특강 일단은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얼마나 좁혀지는지 이게 양의 영역으로 가는지 아니면 음의 영역으로 가게 돼서 어떤 위기설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유념 있게 오늘 이후로 유념 있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경제, 금융 공부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적인 것 그리고 심화적인 것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주말 특강 스페셜로 해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